사람 목숨보다 자신의 성욕을 푸는 것이 먼저였던 인간 말종 30대 남성 최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9년 5월 27일) 새벽 5시경 전라남도 순천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각,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중반의 최 씨라는 남성이 거리를 서성이다 한 아파트로 급히 들어가게 된다. 그가 향한 아파트 6층에는 평소 같은 직장에 다니며 친하게 지낸 선배 박 씨의 약혼녀 혜진 씨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대체 그 새벽에 선배 약혼녀의 집에는 무슨 일일까? 최 씨는 혜진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선배 박 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 요구했고,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깬 혜진 씨는 당황스러웠으나 그간 안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혼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에 문을 열어주게 된다. 그렇게 최 씨는 혜진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선배 박 씨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술에 취해 밥은 먹었느냐, 잘 지냈느냐 라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잠시 후 최 씨의 그러한 모습이 찜찜했던 혜진 씨는 이제 그만 집에 가라며 문을 열어주려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최 씨가 혜진 씨의 목을 조르며 덮치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혜진 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 싶어 베란다 쪽으로 달려갔고, 급한 마음에 그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말았다. 그녀가 뛰어내린 곳은 6층이었으나 다행히 화단이 있어 혜진 씨의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던 상황. 이때라도 최 씨가 119에 전화만 했더라면 혜진 씨는 살 수 있었겠으나 이 미친 자의 정신 나간 짓은 계속되었다. 최 씨는 놀랍게도 119에 전화하는 대신 1층으로 내려가서 혜진 씨를 다시 끌고 오기로 마음먹게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최 씨는 방범용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 혜진 씨의 집에 있는 선배 박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간신히 숨만 쉬는 혜진 씨를 6층으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최 씨는 충격적이게도 안방으로 혜진 씨를 옮긴 뒤 아슬아슬하게 숨만 쉬는 혜진 씨에게 몹쓸 짓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목을 조여 숨지게 해버렸다. 이후 최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혜진 씨를 반듯하게 눕힌 뒤 그녀의 몸에 붙은 나뭇잎과 흙을 털어낸 후 현장을 정리한 뒤 새벽 6시 30분경 방범용 카메라에 들키지 않기 위해 계단을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건 발생 당시 학원 강사로 일했던 혜진 씨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몸이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며 결혼까지 미뤄두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경 혜진 씨와 연락이 되질 않자 그녀의 가족은 아파트를 찾게 되고 숨져있는 혜진 씨를 발견, 119에 신고하게 된다. 즉시 현장에 출동한 119는 침대에 반듯하게 눕혀진 혜진 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보이질 않자 수면 중 심정지로 생각했으나 머리에 남아있는 나뭇잎과 출혈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현장 인근과 엘리베이터의 방범용 카메라를 확인한 뒤 유력한 용의자로 혜진 씨의 약혼남인 박 씨를 지목, 소환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약혼남인 박 씨는 사건 당일 밤 직장 동료들과 밤새 술을 마셨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이후 경찰은 박 씨에게 방범용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 씨는 그 영상 속 인물이 평소 알고 지낸 후배 최 씨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영상 속 인물이 최 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최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6시경 순천의 한 원룸에서 최 씨를 체포하게 된다. 그렇게 최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자는 장난삼아 껴안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덮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또한 혜진 씨를 뒤에서 껴안았는데
소리를 질러 입을 막고 목을 조였다. 그러다 혜진 씨가 기절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더니 뛰어내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최 씨는 이렇듯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사가 아닌 경부 압박 질식사. 결국 계속되는 조사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일 최 씨와 선배인 박 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고 자리에서 두 사람 간의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얼마 후 최 씨가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그자는 6개월 전 딱 한 번 가봤던 박 씨의 약혼녀 혜진 씨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말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숨이 끊어져가는 사람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냐는 것에 대한 그자의 대답이었는데 그자는 혜진 씨의 생명보다 자신의 욕정이 더 앞섰다고 대답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 최 씨. 그렇다면 그자의 과거는 어땠을까? 최 씨는 18살이던 2001년 길을 지나던 여고생을 납치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끝나던 2007년 24살의 최 씨는 주점의 종업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출소 5개월 뒤인 2013년 또다시 주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또 한 차례 옥살이를 했었다. 이때 검찰은 최 씨의 재범의 우려가 있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 내렸었는데 이유는 인권과 관계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화학적 거세 대상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최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18살부터 성범죄로 감방을 드나든 최 씨가 2018년 출소 이후 7개월 만에 혜진 씨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과연 최 씨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19년 10월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듬해인 2020년 2월 열린 2심 재판.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인간 말종이었던 최 씨는 현재까지도 옥살이 중에 있다.